첫 번째 나갈 내용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 그래요. 이게 무엇이고 논술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 뭘 좀 공부해야 되냐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수학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줄게요. 그 다음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무엇인가 정리. 사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정리 1과 정리 2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뭐가 출제되냐? 증명 문제가 출제돼요. 사이값이나 표현값의 증명은 증명 자체가 출제되지 않지만 증명이 출제돼. 증명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여기 사용되는 증명 원리가 적분 마지막 시간에 적분과 부등식 증명 문제를 다루거든. 그때 사용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음 네 번째 계산. 이를 활용하는 계산 문제. 이건 쉬워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역사, 그 다음에 정리가 무엇이고 증명 문제, 계산 문제. 결국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답을 나타내요. 어때 연소함수의 적당한 구간의 넓이를 물어 표현된다. 정적분으로. 정적분을 구하려면 원시함수를 알아야 되잖아. 이 원시함수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정적분 구하는 과정. 부정적분의 정의는 뭐냐? 두 번째, 부정적분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외우는 거야. 기본적인 거 외우기. 원시함수를 구한다는 말은 미분했을 때 fx에 대한 함수를 찾는 과정이니까 외우는 거야. 모든 함수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스킬을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치환적분, 두 번째 부분적분. 치환과 부분적분 중에 이제 초반에 자주 나오는 논술 문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삼각치환, 역함수적분. 그다음에 치환과 부분적분을 소개만 할 뿐이지 치환과 부분적분의 고난도 스킬은 오늘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각함수 적분이나 점화식 방식이나 유리함수 적분 나중에 공부하고 오늘 개념적인 부분 됐어요. 첫 시간에 이걸 전체 나가고 보정적분 정의랑 기본적인까지 끝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 두 개를 끝낼 거야. 그러니까 이에 관한 본격적인 스킬은 오늘 안 배워요. 스킬 언제 공부? 2주 후에. 오늘 기본 개념만. 이쪽 파트 논술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한번 살펴보자. 교재 넘기면 1페이지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사전 설명한 내용대로 개요, 정리, 뒷페이지에 증명이 되어 있고 개요 부분에 보면 초상화 3개가 그려져 있죠. 친구도 있을 거 아르케온데스나 뉴턴도 그려져 있는데 큰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큰 초상화는 누구냐면 뉴턴의 스승인 베로라는 수학자예요. 잠깐 수학 역사를 소개해 줄게요. 중세 유럽 수학은 두 개의 학문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가 미분학이고 두 번째가 적분학이야. 미분학과 적분학은 서로 별개의 학문이었어요. 서로 관련이 없다. 미분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냐면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적분학은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특정 구간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걸 연구하는 학문. 다르죠? 대상이. 이건 기울기, A는 넓이나 부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로 표현되죠? 극한으로 표현돼요. 여기 X를 잡고 X, A 사이에 평균변의 극한을 씌우면 이제 뭐가 보여져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뭘 연구하죠? 극한을 연구해요. 접선 기울기 구하려면 극한을 구해야 되잖아. 극한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니까 수렴하냐 발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냐. 이 극한이 수렴하면 그 값을 그 점에서 미분계해서 접선 기울기. 이 넓이로 표현되죠? 급수로 표현돼요. 얘는 뭘 연구하죠? 급수를 연구해요. 급수를 계산해야지 넓이가 구해져. 극한을 구하면 접선기가 구해지고 서로 달라. 극한 연구, 급수 연구, 넓이를 구한다. 특히 여기서 미분학과 적분학 중에 당시 중세 유럽에서 뭐가 어려웠지? 적분학이 훨씬 더 어려웠다. 생각해봐. 극한 구하는 거랑 이걸 비교해. 훨씬 더 어려워요. 사인 극한은 구할 수 있지만 사인의 급수 어려워. 당시에 이 적분학은 수학자들 중에서 누구만 했죠? 천재들만 했어요. 천재. 수학자들 중에 천재만. 어떤 이상한 곡선의 이 급수를 계산해서 넓이 하나를 구해내면 박사 논문 하나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급수를 계산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희한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뭐 카발리의 원리 이런 것들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서로 다른 학문이었고 서로 다른 걸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 뉴턴의 스승인 페로가 다음을 증명했어요. 어떤 연속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할 필요가 없다. fx 넓이를 구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든 함수를 구한다. 미분했을 때 fx 된 함수. 얘를 뭐라 부르죠? 스몰 fx의 원시 함수. 얘를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구간이 주어지면 이 함수의 구간의 끝값 집어넣고 시작값 뒤에서 빼버린다. 그럼 쉽게 뭐가 구해진다? 넓이가 구해진다. 얘를 어떤 교로 표현한다? 인테그랄 교로 표현하고 뭐로 정의한다? 정적분. 서로 관련 없던 미분과 적분이 결합이 되네요. 미분이 등장하네.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 계산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부르죠? 미적분항의 기본 정의라고 불러요. 미적분항의 기본 정의가 증명되니까 더 이상 얘는 어렵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천재들만 얘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2, 3학년도 구해요. 사인, 코사인 넓이 다 구해요. 이걸 써서. 이제 이가 발견이 안 됐다면 여전히 지금 뭐로 구해야? 얘로 구해야 되거든. 이 과정을 뭐라 부른다?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 이해됐나 안 됐나?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가 정확하게 어떤 정리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게 교재에 있어요. 아래쪽에 정리에. 실제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 1과 정리 2. 첫 번째 정리 1. 우선 가정은 다음과 같아요. fx의 연속이다. 그다음 어떤 연속함수의 ax 구간의 넓이를 뭐로 표현되죠? 정적분으로 표현돼요. 이게 표현된 정적분 정의함수를 뭐로 두자? 라지 fx. 정리는 뭐다 했죠? 명제 일종이야. 명제 중에 참인 명제고 참인 명제 중에 수학적으로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명제를 모아놨다. 정리라고. 가정은 연속이고 그러면 결론 다음과 같아요. 이 함수는 과연 미분 가능한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증명했어요. 쭉 증명을 하면 미분 가능해요. 도함수는 뭐가 되죠? 함수 자신이 돼요. 연속함수의 넓이를 나타내는 정적분 정의함수가 연속이라면 미분 가능하고 그 결과는 함수 자신이다.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정리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미분과 적분 관계. 참고로 이런 용어를 알아두는 거야. 그럼 정리 2. 함수가 연속이면 주어진 구간의 넓이를 뭐로 표현되죠? 다음과 같은 정적분으로 표현돼요. 얘를 계산할 때는 다 같이 하면 된다. 미분했을 때 fx에 대한 함수를 찾는다. 스몰 fx 원시 함수를 찾아서 구간의 끝값 집어넣고 구간의 시작값 집어넣어 빼버리면 얘가 계산된다.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정리 2. 뭐라고 부르죠?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 두 개를 다 모아서 뭐라고 부르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실제 이제 논술에서 제시로 출제됐을 때는 보통 얘를 물어봐요. 따로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그래서 보통 논술에 출제된 미적분의 기본 정리 다음 같은 형태야. 함수가 뭐다? 연속. 구간 내 함수가 연속일 때 연속 함수의 적당한 구간 내부를 정의한다. 정적분 정의함수. 얘를 x 변수로 미분하자. 미분이 되냐? 미분 되면 결과는 뭐냐? 미분된다. 결과는 뭐다? 함수 자신이다. 그래서 이를 보통 논술에서 뭐로 부른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보통 제시문에 많이 적혀 있어요. 이걸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전체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보통 논술 얘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른다. 있어요. 연속 함수의 정적분 정의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그 결과는 함수 자신이다. 됐다. 그럼 이제 증명을 하자. 이제 증명 문제가 논술에 나온다. 요즘은 사이값 정의나 편의값 정의 증명은 논술에 안 나온다. 그래서 활용법만 공부했어요. 편의값 증명이 있다. 교재에 설명하고 한번 봐라. 예전에 출제됐죠. 편의값 정의가 참여는 보여라. 요즘 안 내요. 그냥 활용만 하면 돼. 이건 나와. 그래서 얘가 참여 보이라고 출제를 해요. 직접 증명이 출제되기도 하고 특히 의대학 때나 서성한 그 다음에 직접 증명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분 마지막 시간에 적분 증명 공부하거든. 그 적분 증명에서 이 증명 과정이 활용이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증명 자체도 기억하고 증명의 일부가 또 활용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 공부해야 된다. 증명 과정은 2편에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교재를 보고 증명하면 되는데 어렵죠. 친구들이 수능 공부하면 뒤분 계산 문제를 풀고 증명 공부하지 않아. 아이고 이거 보고 된다는데 너무 어려워.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 증명 과정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여기 사용되는 증명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논술하는지 잘 설명해 줄게요. 정리형과 정리2를 순차적으로 나눌 거야. 결론은 궁금한 게 이건 거야. 어떤 함수가 적당한 구간 내에서 뭘 가정하자. 연속함수를 가정하자. 이때 x축에 존재하는 양수함수만 가정하자. 음수일 때도 증명 과정은 똑같고 부동의 방향은 달라지니까 증명이 달라지질 않아. 양수만 가정. 이 우리가 궁금한 건 최종적으로 정리2의 증명이야. 이 연속함수의 AB 구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지 넓이가? 그렇지? 이를 바로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음 두 단계를 나눌 거야. 1단계. AB 구간의 넓이를 바로 못 구하니까 A하고 X 구간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먼저 찾을 거야. 그래서 XX 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이 주어진 연속함수의 AX 구간의 넓이. 최종 착보장을 뭐여줘? AB 구간의 넓이거든. 그럼 AB 구간의 넓이는 이 함수를 찾았을 때 X에 B를 집어넣으면 돼요. X에 B를 집어넣으면 뭐가 구해져? 이 주어진 함수의 AB 구간의 넓이가 구해져요. 최종적으로 뭘 구한 게 목표고 A를 구한 게 목표고. 다음과 같이 과정을 나눈다. 1번. 우선 AX 구간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한 다음에 B를 집어넣고 뭘 구해보자. 임의의 연속함수의 AB 구간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래서 1단계. 우선 AX 구간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첫 번째 증명 스킬이 바로 이놈이야. 적당한 양의 실수 H에 대하여. 노란색 부분이 나중에 적분적 증명 문제에 활용이 돼요. H를 양수로 가정하고 어떤 H를 가정해요. 그럼 다음 식을 한번 써볼게요. X, H 플러스 X 빼기 XX. 얘는 뭐지? 우선 H를 양수로 가정했으니까 X 플러스 H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X보다 우측. 이 밑변 간격이 H야. 이때 이 XX 함수의 정의를 잘 이해해. XX는 정의가 뭐죠? A부터 X까지 넓이야. 그럼 이 값의 정의는 A부터 H 플러스 X까지 넓이야. 두 개를 뺐네요. 어떤 넓이가 남죠? 이 사이에 D의 넓이가 남아요. 얘가 나타내는 바는 바로 이 그림이야. X와 X 더하기 H가 있고 밑변이 H.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 넓이를 나타내요. 그렇죠? 일단 주어진 함수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면 지난주 사용했던 뭘 쓸 수 있죠? 최대치수 정리. 연속함수는 닫힌 구간 내에서 반드시 뭘 갖는다. 반드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래서 그렇지. 이 값은 이 사이의 띠의 넓이를 나타내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최대값과 최소값이. 됐어요. 그런 다음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봐. 이 빗금치 띠의 넓이는 밑변이 h고 높이가 구간 내의 최소값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그렇지. 다음 부등식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빗금치 넓이는 이 구간에서 밑변이 h고 높이가 최대값은 직사각형보다 넓이가 같거나 작아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상수함수다면. 이렇게 유도돼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역시 약간 조작을 할 거야. h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h를 양변을 나누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요. 지금 넓이에 관한 부등식을 유도했는데 뭐가 캐치 빠른 친구는 캐치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의 극한이 등장하네요. 그게 적분 넓이랑 뭐가 연관돼. 미분계수가 연관이 돼요. 이래서 안 됐어요. 그치? 그런 다음에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가운데 극한 구하면 미분계수니까 극한의 듀소비어 성질로 이 극한 한번 구해볼 거야.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극한이 씌운다. 처음 가정할 때 h를 양수로 가정했기 때문에 h0을 보낼 때 양의 무한수 0에서 우극한이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좌변 최소값과 우변 최대값을 뭘 씌워보자. 극한에 씌워보자. 단지 h를 양수로 가정했으니까 0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 스몰 m. 그 다음에 0에서의 최대값의 우극한. 한쪽 극한에 씌운다. 만약 이 h가 0으로 달아갈 때 최소값과 최대값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같다면 극한의 듀소비계 성질에 따라서 가운데식의 극한도 같아야겠네요. 조임정리, 센티지 정리. 이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같을까? 를 생각해봐야 돼. 최대값과 최소값의 극한이 과연 각각 존재하고 같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은 연속이에요.
그래서 fx는 연속이다. 연속의 점을 생각하자. 어떤 함수가 x 지점에서 연속이면 다음에 성립하면 돼. y가 x로 갈 때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과 x 함수 값이 같다. 연속의 정의. 그렇죠? 이때 y 빼기 x를 뭐로 쳐내보자. h로. 그럼 y를 뭐로 표현되고, 이때 y가 x로 다가가면 h가 0으로 돼요. y는 뭐로 표현되고. 근데 전 수업할 때 연속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것만 쓰면 안 된다. 얘도 연속의 정의다. 특히 함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얘가 사용된다. 둘 다 연속의 정의야. 따라서 이 주어진 함수 연속이니까 다음에 성립해요. 필충. 당연히 h가 0일 때니까 0이 한쪽 극한도 성립해요. fh 플러스 x는 fx가 같아요.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x x 플러스 h 이게 fx 함수값, 이게 fh 플러스 x 함수값, 이 사이에 최대최소. h가 충분히 크다면 x 함수값하고 이 지점의 함수값하고 가운데 존재하는 최대최소 다 다르겠지. 다 달라. 그렇죠? 근데 h가 뭐로 다가가? 0으로 다가가요. 게임 해봤죠?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벽이 막 달려오는 거야. 점점 이제 일치해. 다가오면 결론적으로 두 값이 거의 일치하니까 두 값이 같아지겠죠. 같아지면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최대최소도 결론적으로 이 값하고 같아지겠지. 이 기준으로 다 달랐는데 계속 아주 다가가요. 그럼 최값 다 같아지겠죠. 얘가 되면서 사이에 존재하는 얘도 다 얘가 돼요. 그래서 얘가 fx가 된다. 연속이 된다면. 선생님 연속이 아니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확인하면 쭉 다가가면 이 높이나 이 사이에 다 들어오니까 fx가 되는데요?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면 이 세 값이 fx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단리를 들어줄게요. 왜 연속이 필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단리. x 더하기 h. 이 경우에 불연속 함수도 x에서 x의 불연속이야. 불연속일 때 h를 0으로 보내봐. 그럼 이 높이값, 최소값, 최대값이 어떤 값으로 다가가죠? 이 높이값에 다가가죠. 근데 그 값은 fx가 아니네. c값이네요. 따라서 연속일 때만 이 값이 fx가 되고 최대수 fx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라면 이 세 값이 fx가 아니라 다른 값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연속일 때만 세 값이 같아지 보장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연속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연속은 뭐다? 적분 가능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따라서 수학이라는 것은 지금 친구들 배우는 수학은 이미 수학이 다 정리가 끝나서 미적분학은 논리적으로 공부하지만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는 뒤죽박죽이었어요. 봐봐. 원래 미분과 적분도 나중에 발견돼서 연결된다는 게 처음에 따로따로 막 공부한 거야. 친구들이 학교 교과 과정의 연속을 미분 전에 공부하죠. 근데 실제 연속 개념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견이 안 됐어요. 언제 발견됐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적분 가능을 유도할 때 발견된 게 연속 개념이야. 적분에서 발견된 게 연속 개념이다. 단지 이제 순서상 지금 어디서 공부하죠? 미분 전에. 근데 실제 연속이라는 것은 적분 가능 때문에 발견된 개념으로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지 원래 있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 이 주어진 이 극한이 성립해야지 이 fx가 돼서 적분이 돼요. 그다음에 a가 되는 함수를 뭐로 정의한 거야? 연속으로 정의한 거야. 적분을 되게 하기 위해서. 됐죠? 그 개념이 설명된 게 2페이지 아래쪽에 참고야. 주어진 증명에서 델타 x, h가 0으로 갈 때 스몰 n과 라지 m이 fx가 되려면 반드시 이 극한이 성립해야 된다. 이 극한이 성립하는 함수를 연속으로 두는 거다. 따라서 연속이라는 것은 거기 세 번째 줄에 적혀 있어요. 사실 연속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적분 가능을 염두에 두고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만들어낸 거야.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냥 연속이 있다고. 나중에 발견됐고. 연속은 나중에 발견된 거야. 즉 연속 언제 탄생한 거다? 적분에서 나온 거지 미분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 개념을 사용하면 이제 적분이 돼. 극한이 fx가 됐어요. 이제 뭘 쓸 수 있죠?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극한 뒤에서 비교. 극한 뒤에서 비교 성질을 가져온다. 부등식이 성립하고 좌변 우변의 극한이 같으니까 가운데 극한도 같아야 돼. 극한 뒤에서 비교 성질을 가져오자.
한쪽 극한이니까 한쪽 극한만 설명 가능해요. 극한 대수의 비교 성질은 무한대 극한, 양쪽 극한, 한쪽 극한 모든 게 성립한다. 따라서 h가 0에서 우극한을 씌웠을 때 가운데 있는 h분의 x, h 플러스 x 빼기 xx의 극한도 뭐가 되죠? fx가 돼요. 그치? 그 다음에 h가 음수일 때 h가 음수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부등호랑 달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 그래서 h가 음수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다음이 증명돼요. 리미트 h가 h 음수일 때니까 이제 0에서 무슨 극한이 되죠? 자극한이 돼요. 얘도 똑같이 얘가 fx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의 정의를 가져오면 돼? 미분 가능의 정의.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그 함수에 평균분의 극한이 존재하면 되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극한의 좌우가 존재하고 같으면 같네요. 증명됐네요. 따라서 넓이 함수는 뭐야? 연속이다면 미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도함수는 바로 뭐가 되죠? 함수 자신인데요. 뭘 증명한 거죠? 정의원. 그치? 어떤 연속함수의 적당한 구간의 넓이는 미분 가능하냐?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증명해냈다. 그치? 그래서 연속함수다면 넓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그 결과는 도함수가 함수 자신이야. 이제 쉬워졌어요. 드디어 급수를 쓰지 않아도 돼. 어떤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 어떤 함수를 찾으면 돼? 미분했을 때 fx에 대한 함수를 찾으면 된다. 이래서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정리와 1번 해결했어요. 이 함수는 정체가 뭐였어요? 미분했을 때가 되는 함수야. 이제 철수가 이걸 발견했어. 아, 쉽네. 이제 2차 함수.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함수를 찾으면 돼? 미분했을 때 2차 함수가 되는 함수. 찾아볼까? 철수가 찾았어. 3분의 x 세제곱. 바둑이 또 찾았어요. 바둑이. 3분의 x 세제곱만 있는 건 아닌데 빼기 100을 해도 되네요.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니까 0도 찾았어요. 더하기 파이를 해도 돼요. 하나만 있지가 않네요. 이게 뭐라고 부른다? 함수 족이라고 부른다. 이게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든 함수의 전체 집합. 하나만 있지가 않다. 그렇지? 따라서 이제 정리 투로 증명해 나가자. 이 조건을 만드는 함수는 하나만 있지 않고 함수 족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만드는 함수 다 여기에 속해요. 미분했을 때 fx는 함수 중에 상수항이 없는 가장 간단한 함수, 원시함수. 그다가 상수가 더해도 다 된다. 그렇죠? 됐다. 이제 정리 툴 증명하자. 이제 뭘 구하고 싶어요? SP를 구하고 싶어요. A, B 사이의 넓이. 그렇지? 이 식에다 뭘 집어넣어봐? A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FA 더하기 C가 돼요. 다시 XX 정의를 잘 이해해. XX 정의는 뭐였죠? A부터 X까지 넓이야. 그럼 SA는 뭐지? A부터 A까지 넓이야. 근데 A부터 A까지 넓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0이야. 그래서 이 C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FA가 돼요. 우리 구한 게 궁금한 게 뭐였죠? A부터 B까지 넓이. SP를 구해보자. SB는 FB 더하기 C야. 이 C가 뭐였죠? 마이너스 FA네. 드디어 증명됐네요. 또 연속함수의 어떤 구간의 넓이를 구하려면 미분했을 때 그 함수가 되는 함수 중에 상수항이 없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찾아가지고 구간의 끝값 집어넣고 시작값 뒤에서 집 빼버리면 그냥 넓이가 구해지네요.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항상 수학자들은 뭔가 발견했을 때 뭐하기 좋아하지? 규호, 용어 정의 내리기. 이걸 내 새로운 규호로 정의한다. 얘를 뭐로 정의하자? 다음 같은 규호로 정의한다. 인테그랄 AB fx dx.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증명됐다. 됐어요? 따라서 이제 수학적으로 뭐가 먼저 발견된 거지? 정적분이 먼저 발견된 거야. 즉 미분했을 때 넓이를 찾고자 함수를 찾아가지고 구간의 끝값, 시작값 빼버리면 넓이가 구해진다. 따라서 이런 정적분을 계산을 한다면 넓이가 구해져요. 그럼 어떤 함수를 찾아야죠? 이런 함수를 찾아야죠. 이런 함수를 찾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미분했을 때에 관한 함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부정적분이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원래 수학 순서는 뭐죠? 연속은 나중에 발견된 거고 정적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 필요한 건데 고등교과 순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연속을 처음에 공부한 다음에 적분 미분 끝 다음에 뭘 먼저 공부하죠? 부정적분을 먼저 공부해. 미분의 역연산으로. 그 다음에 뭘 공부하죠? 정적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이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고등교과 과정을 바꾸자. 바꿔서 정적분을 먼저 공부하고 부정적분 공부에 이상하게 공부한다. 이래서 안 됐어요. 됐어요. 다 정리 끝나. 이게 정렬의 증명이고 정리투의 증명이야. 그치? 하면 선생님 이 증명이 나올 학교도 있습니까? 있어요. 선택 문제 있는데 선택 문제 들어가지 말고 기출미 연습 문제 들어가 보자. 최근에 나왔죠. 15페이지. 15페이지에 동국대 약학계열